지금까지는 우리가 C++의 기본적인 문법, 그다음 뭐 클래스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에 대한 거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론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예제 같은 거를 이제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제를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워낙에 화려한 게임들 많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이제 창을 띄우고서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 착륙선처럼 생겼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뭐 위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누르고 뭐 아래로 가는 이제 화살표 키를 누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에서 뭐 이 정도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차시를 쭉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종류의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짜는 건 아니고요. 이런 C++ 같은 이제 고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Simple Fast Multimedia Library라는 이런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FSM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상에서 근데 사실 이 라이브러리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맥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그냥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거나 또는 이제 다른 그런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 특히나 이제 C++ 이용해서 만들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짜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과정을 쫙 다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C++ 라이브러리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데 좀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SFM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SFM을 설치하고 등등등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SFML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근데 SFML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그냥 SFML 치면은 그냥 여기 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Simple and Fast Multimedia Library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 SFML에서 멀티미디어 심플 인터페이스 해갖고 베리어스 컴포넌트 오브 PC 해갖고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즉 뭐 노래 틀어주는 거, 뭐 비디오 보여주는 거, 뭐 통신하는 거 등등 하는 거를 이제 다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걸로 아주 간단하게 짤 수 있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윈도우즈 상에서 써볼 수 있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개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들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뭐 시스템 아무래도 윈도우 상에서 돌아가니까 윈도우즈를 좀 건드려야 되니까 이제 시스템 관련한 거,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화면상에 뜨는 창들을 관리하는 거, 그래픽 게임하려면 그래픽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또 게임에는 사운드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러분들 다 네트워크로 게임 하잖아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까지 이 SF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서는 뭐 다양한 튜토리얼하고 그 다음에 API, 그 이제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도큐멘테이션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 프로그램 이제 짜거나 꼭 C++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뭐 파이썬을 짜거나 다른 걸 짤 때 대부분은 남들이 짜놓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우리가 대부분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튜토리얼 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API 도큐멘테이션, 즉 함수 부를 때 그 함수의 인수가 뭔지 리턴 값이 뭔지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이제 계속 쓰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거는 코딩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짜놓은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자랑을 또 써놨네요. SFML is multi-platform이다. 그래서 멀티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올 텐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SFM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컴파일해 가지고 실행 파일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컴파일하면 윈도우즈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리눅스에서 컴파일하면 리눅스용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맥 OS에서 돌리면은 맥용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게 컴파일하면,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나왔다고 그러고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다 컴파일까지 다 해가지고 그 실행 파일을 리눅스나 맥 OS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돌아가진 않고요. 이제 컴파일을 그쪽에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돌아가는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곧 안드로이드와 iOS에도 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파일만 따르게 하면 그쪽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대부분 운영체제겠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리눅스 온리다. 이건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도록 만든 라이브러리다. 또는 뭐 윈도우즈 라이브러리, 윈도우즈 온리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멀티 플랫폼이 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짜서 컴파일만 따로 하면 다른 여러 플랫폼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FML은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를 해야겠죠. 예,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말고 여기 다운로드 요 탭을 누르면 요 다운로드 여기 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latest stable 버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SFML이 2.5.1까지 버전이 나왔네요. 요걸 눌러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스냅샷이라고 in development versions, 이게 이제 기능 추가를 계속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최신 어떻게 이게 개발이 되고 계속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냅샷 가서 하는 건데, 보통은 뭐 이제 그냥 단순히 이걸 사용할 때는 우리 이제 스테이블, 안정화된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git 리포지토리, 여러분들 이제 git이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동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려줄게요. 이제 소스 버전 컨트롤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 버전 SFML이 1.6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2.5.1 이전 버전도 있고, 이제 바인딩 뭐 다른 랭귀지랑 어떻게 붙이느냐. 이제 SFML은 기본적으로 C++로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C++ 프로그램 할 때 이걸로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 가면 SFML 2.5.1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즈용,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윈도우즈용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딱 보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2017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비주얼 C++ 15가 2017년 버전이거든요. 네. 근데 2019년 버전까지 안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돼요. 2017이랑 2019는 거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쓰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쪽 걸 할 거냐 이쪽 걸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게 요거예요. 이건 32빗 버전이고 이건 64빗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은 대부분 다 64빗 버전의 그런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윈도우즈는 32빗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64빗으로 만든다 그러면 64빗 운영체제에서 64빗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돌아가고요. 만약에 이쪽 걸로 해서 만든다 그러면 32빗으로 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32빗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그거는 32빗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지만 64빗 윈도우즈에서도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얘는 뭐 64빗 운영체제는 64빗이든 32빗이든 뭐 둘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고3이잖아요. 여러분들 고3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2 때 배운 거를 뭐 또 배우나 고3 때 하는 걸 배우거나 둘 다 잘 하겠죠. 그죠? 네. 근데 내가 만약 고2용으로 내가 고2예요. 그럼 이제 고3 거 갖고 오면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2빗 버전이라고 하고 64빗 버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64빗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고이들은 요거를 이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을 위해서는 그냥 64빗 32빗 버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 나와서요. 여기 설명문에도 보면은 윈도우즈에서는 32빗이나 64빗 라이브러리 부르는 게 그 어떤 플랫폼인지 잘 생각해서 골라야 되는데, 32빗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64빗 윈도우즈에서도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32빗으로 그냥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4빗을 쓰겠다 그러면은 only if you have good reasons, 그거를 해야 되는 정말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32빗으로 여러분들 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게 32빗 프로그램이 뭐고 64빗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건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포인터 배웠잖아요. 그죠? C 언어에서 포인터 배웠잖아요. 그죠? 뭐 인티저 뭐 A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포인터가 포인터는 주소를 갖잖아요. 얘가 주소를 우리가 4바이트에 담아요. 그죠? 우리가 이건 이제 32빗 운영체에 있어서 그런데 64빗 운영체제에서는 이 포인터가 8바이트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주소가.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주소를 표현하는데 8바이트를 쓰니까 굉장히 큰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32빗과 64빗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PU도 32빗과 64빗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CPU는 한 번에 그 64빗씩, 즉 8바이트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32빗이면 4바이트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CPU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다 64빗 CPU잖아요. 그럼 얘가 64빗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윈도우즈를 64빗 윈도우즈를 사용하면 한 번에 8바이트씩 딱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32빗짜리도 돌아가고 64빗 어플리케이션도 돌아가겠죠. 왜냐면 어차피 얘는 64빗까지 하는 애인데 나 반만 쓰겠다 하면 반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대로 내가 그 CPU가 32빗인데 윈도우즈를 32빗을 쓸 수 있을까요? 64빗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얘는 한 번에 4바이트만 처리할 수 있는데 내 8바이트씩 처리하겠다. 이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마 구성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64빗 CPU에 64빗 윈도우즈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로 만드나 뭐 상관이 없어요. 네. 굳이 뭐 64빗으로 뭐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32빗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64빗으로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 32빗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압축 파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압축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서 쫙 그 압축을 풀어 놓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럼 압축 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압축을 풀었어요. 그래서 sfml 2.5.1이라는 이제 디렉토리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압축 푸는 위치에.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조금 더 가운데 갔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sfml 2.5.1 디렉토리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쭈루루루룩 생기거든요. 여기 수정한 날짜 이거 2018년 됐다라고 제가 2018년에 이거 찍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2018년은 분명 아닐 거예요. 어떤 학생들 보면은 강의 평가하고 나서 나중에 뭐 여기 있는 걸 딱 보고서 이거 뭐 몇 년 전에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프레시한 거, 신선한 그런 동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접대하지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까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sfml 얘네들이 이때 만든 거예요. 이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새벽에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잠이 아침잠이 많아갖고 이런 걔는 일을 못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린 건 2018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디렉토리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드문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이너리, 여기 이게 bin이라고 돼 있죠. bin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너리를 생각하면 돼요. 바이너리. 여기는 이제 실행 가능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바이너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이너리 갔더니 실행 파일은 없고 웬 놈의 이런 DLL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여기 보면은 32 DLL 하고 엄청나게 많죠, 그죠? DLL.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DLL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특히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짤 때 조금 편해질 수 있는데, 이거 게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 깔아서 쓸 때 오류 메시지 만나본 학생들은 이 .dll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DLL의 버전이 맞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류가 나면 여러분들 인터넷 막 검색해 보면 어디 가서 무슨 DLL 다운로드 받아서 뭘 엎어 쓰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DLL이에요. 이 약자가 뭐냐면, DLL이 뭐냐면 다이내미컬리 링크드 라이브러리, 이거의 약자입니다. 다이내미컬리 링크드 라이브러리. 이게 해서 여기 앞에 있는 대문자 DLL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는 뭘 의미한지 알겠죠, 그죠? 내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짜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덧붙여갖고 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남들이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 부분을 라이브러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그러면 이제 D하고 L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내미컬리는 좀 이따 하고, 링크드는 뭐냐면은, 자, 제가 요 그림 그릴 때 요게 제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남이 짜놓은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붙여갖고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 그죠? 즉 라이브러리가 내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가지고 내 프로그램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링크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내 프로그램 짜다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남의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링크 시켜갖고 붙여갖고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이내미컬리는 뭐냐? 다이내미컬리는 이제 동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다이내미컬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 개념을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확실히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잠깐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뭔지를 알리기보다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요 반대로 생각하면 전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일을 미뤄. 자, 오늘 해야 될 거를 뒤로 미룹니다. 자, 오늘 뭐 무슨 숙제를 했어야 된다. 오늘 단어를 몇 개 외웠어야 된다. 자, 추석 끝난 다음에 하자. 내년 1월부터 하자. 보름달 뜨고 나서 하자. 군대 갔다 와서 하자. 다 미룹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첫 번째 특징.
네, 두 번째, 이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네. 자, 다행히 일을 미루지 않아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오늘 단어 10개 외우자 하고서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단어 한 개를 딱 외웠어요. 다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또 중요한 이메일이 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검사해 본다. 아, 이메일 하나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중요한 뉴스가 뜨지 않았을까? 또 뉴스 한번 검색하고, 그 다음에 페북에 그 페북 메시지로 친구가 오지 않았을까? 인스타그램에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뭔가 중요한 사진 올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하는 거죠. 즉 산만합니다. 산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속력이 없어요. 지속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행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을 미루지 않아서 오늘 단어 10개 외울게. 그 다음에 다행히 산만하지 않아서 스마트폰 완전히 엎어놓고 단어 10개를 다 외웠어요. 야, 오늘 다 외웠다. 그런데 지속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오늘 월요일이었어요. 내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어제 10개 외웠나고 머리 너무 쥐가 나서 너무 힘들어. 이 공부 너무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 또는 뭐 이 기 빨린다. 뭐 이래가지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만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서 지속하지 않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특징이고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미루지 않아요.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해요. 자,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하지 않아요. 매일 합니다. 한 달 내내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고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이내미컬리를 설명을 하려면 이 반대 거를 설명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반대는 뭐냐면 스태티컬리가 있어요. 스태티컬리. 그죠? 다이내믹의 반대는 동적인 거의 반대는 정적인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합니다. 링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짠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수를 막 갖다 불러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프로그램이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죠. 그죠? 이게 statically linked library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는 정적으로 딱 갖다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완전히 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이내믹 킬링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남의 라이브러리를 써요. 그러면 이 다이내미컬리 링크드 라이브러리는 나한테 직접 링크가 되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이제 갖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장점이 뭐냐면 다이내미컬리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이내미컬리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붙지 않아요. 그냥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갖고 이제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요거를 이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하나만 있어도 내가 얘도 쓰고 이렇게 해서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반대로 이 statically linked library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또 링크를 statically linked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같은 게 사실 이 라이브러리와 이 라이브러리는 서로 똑같은 라이브러리인데 동일한 것이 두 개가 올라오게 돼요. 이게 물론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다이내미컬리 링크드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은 그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 같은 거를 아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다이내미컬리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DLL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스태티컬리 링크드 라이브러리는 그냥 LIB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윈도우즈에서. 그러면 모든 건 다 DLL로 해야 되겠네요. 그 라이브러리 쓰지 말아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내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에 가서 실행을 시키려면 그때 여기에 그 컴퓨터에 이 DLL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실행하다가 DLL이 없네? 그러면 이제 에러를 빵 나오는 겁니다. 그 에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깔다가 본 그 DLL입니다. 그 DLL이 없는 거예요. 그 버전이 맞는 DLL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방금 버전 얘기했죠. 얘는 사실 이제 그 버전 그 DLL하고만 딱 그 궁합이 맞도록 하는데 DLL도 똑같은 DLL도 버전이 있어요. 1.0짜리가 있고 1.0.1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이 DLL 1.0 버전에 맞춰서 한 거면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 DLL 1.0.1이 있다. 그럼 서로 버전이 다르다고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프로그램하고 DLL하고 잘 짝을 맞춰서 관리를 해서 친구한테 카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반면 이 statically linked library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냥 항상 붙여갖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도시락 안 싸고 하고 가서 사 먹자 그런 거예요. 친구랑. 야, 우리 거기 놀러 가갖고 맥도날드, 뭐 버거킹, 무슨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서 사 먹자. 그런데 거기가 황량한 곳이에요. 밥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게 되겠죠. 근데 얘는 그냥 아예 도시락 싸가는 겁니다. 그러면 버전 문제도 없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그냥 여기 버전 그 라이브러리 1.0을 항상 같이 붙여갖고 다니니까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DLL 하고 이제 제 DLL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SFML 안에 있는 바이너리 안에는 이런 DLL들이 왕창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SFML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것을 DLL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요것만 있으면 내 프로그램에 직접 statically 딱 붙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요것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겠다. 그럴 때 부를 때 요것들을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이제 DLL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